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리얼 인문과정 마지막 시간이네요. 20강 궁과 십신 그리고 일주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강의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네요. 자, 20강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가 순서대로 학습을 하셨으면 45번째 학습지입니다. 아래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스텝 2에서는 십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실컷 하면서 달려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스텝 0에 7강과 8강에서 제가 궁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주 팔자가 있으면 각각의 궁들이 있었죠. 이걸 우리가 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한 칸 한 칸을 자, 이 궁에 어떤 십신이 들어가는지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와, 할 게 너무 많아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 궁에 따라 달라지는 십신 중에 여기 일지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궁이 너무 생소하다. 그러면 다시 스텝 0의 7강, 8강을 들으시면 되겠네요. 자, 스텝 0 진짜 오래된 일 같습니다. 자, 스텝 0 8강에 궁의 의미와 통변 활용해서 학습지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우리가 연주가 있고 월주가 있고 일주가 있고 시주가 있다 하면서 금묘하실 원형 이정 이야기를 했었고, 자, 연주가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영역의 범위라면 월주는 어떤 사회적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글로벌한 사회에서 지금 모든 것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서 외국에 지금 사는 누군가랑 지금 당장 연락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를 세계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가 점점 이제 이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상대적 의미이기 때문에 각자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문제고요. 시주를 심리라고 보는 것이죠. 자, 조상궁, 부모 형제궁, 그리고 이 일지를 특히나 배우자궁이라고 했고 자식궁이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자, 과거에서 이렇게 시간이 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년운을 연주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청년기 때의 운을 월주에서, 그리고 중장년 때의 운을 일주에서, 그리고 노년의 운을 시주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말년의 일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걸 중간에 딱 나누는 게 중요했었다, 그죠? 중간에 딱 나눠서 봤을 때 연, 월은 어떤 사회적인 공간이었어요. 공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일시는 개인적인 공간, 사적인 일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저번에 우리가 스텝 0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궁성론이라는 것은 대만의 명리학자 하건충이 제시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궁에 어떤 글자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연주를 조상궁, 그냥 월주를 부모궁, 부모 자리, 그 다음 여기를 배우자 자리, 그 다음 시를 자식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하건충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이것을 세밀하게 따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연을 편재궁으로 봤고, 그리고 연지를 정인궁으로 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 월지를 사회궁, 정관궁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수긍할 만한 것들이 있죠. 자, 이 시지는 희망궁이다 해서 상관궁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배우자궁을 정제궁으로 봤다. 우리가 앞에서 십신의 의미를 조금 깨달았다면 이것의 어떤 그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스텝 0 7강에서 설명할 때 연, 월은 지구의
공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시는 지구의 자전과 관련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월과 일 사이는 뭔가 특별한 어떤 연결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연 안에 월이 있죠. 연이 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루가 24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24시 그리고 12월로 그러니까 월이 년을 구성하고 년은 또 월로 구성되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일은 시로 구성되어져 있고 시는 일을 채워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월과 일시를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은 일간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상궁이다, 그 다음 어떤 근본이다, 그 집안의 가통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먼 과거부터 전해져 온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항상 별을 뒀단 말이죠. 이 월지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일간의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환경이고 사회인 것이죠. 일간이 살아가는 정관궁이 되는 거죠. 사회궁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일간은 이 틀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격이 무엇인지, 용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원령에서 다 찾아본다는 얘기죠. 스텝 이제 3, 4 넘어가면 우리 격과 용신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연월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연월입니다. 자, 그런데 일시, 특히 시는 희망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년이라는 건 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신적인 것,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의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가 정인궁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궁의 글자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공부하는 태도가 어떤지, 경청하는 자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 월은 자연적으로 관계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연 안에 월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정인이고 여기가 상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관 배인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식신이고 여기가 재성이라면 정말 뭐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식신생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은 이렇게 연이 월을 생하는 것은 상당히 좋게 보는 거죠. 아주 이 먼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나의 어떤 환경을 생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게 보기도 합니다. 아이고야, 잠시만요. 자, 우리 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관궁 하면 딱 느낌이 오죠. 어떤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그래서 직업의 틀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정관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연월은 주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일은 특히 일지는 진짜 이 일간이라는 사람의 취향이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진짜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자리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자 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만명리학자 학원층은 여기를 정제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극하는 자리다. 내가 깔고 앉은 자리다. 내 몸통이다. 내 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일간에서 요 일지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도 또 이 사람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시는 진짜 이제 자기가 해나가는 겁니다. 미래지향이죠. 자,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특히 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망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지는 진짜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만약에 시지에 편관이 있다 그러면 남한테 말 못할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를 이제 노년의 일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시에 있는 글자들은 운이 오면 그때 발동되어서 잘 사용되거나 아니면 40대 중반을 넘겨서 이 시의 글자들을 사용하거나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 다음 청간, 지지 각 궁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일단 간략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내사주 열어보기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날짜로 이렇게 만세력을 한번 해봤어요. 이름을 궁성론이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 갑오일이네요. 자, 그래서 일간이 갑목이고 지금 임진월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만세력 어플을 탁 그냥 이렇게 연도랑 시만 딱 넣으면 쭉쭉쭉 나오고 내 옆에 있는 글자가 뭔지도 다 나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토가 갑목일간한테 정제다라는 것을 지금 실컷되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나오면 바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만세력만 보고 정제 있네, 정제의 특성은 어떻다, 편인 있네, 편인의 특성은 어떻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지장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4화의 지장간이 적혀져 있죠. 자, 그리고 5화의 지장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청간이라는 것은 드러난 어떤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지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청간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지지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 그러면 어디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지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지장간의 글자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펼쳐진 김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자, 여기 관대, 양, 묘, 세, 삽, 재왕, 병 이런 거 되어 있다 그죠? 자, 이런 걸 우리는 12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벨업해서 우리 공부해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오늘 그 사주가 오늘 지금 제가 이 강의 찍는 시점에 그 태어난 아이의 사주는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 사주 열어보기 했으니까 오른쪽에다가 옮겨서 적어 볼게요. 갑오일주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이 적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 사주를 열어서 요거를 적어보세요. 우리 처음에 해봤죠? 스텝 0의 2강에서 했던가요? 내 사주 내가 보기 할 때 했었다, 그죠? 그래서 갑오일주다. 자, 그러고 신축년이죠. 지금 신축년이구나. 그리고 임진월이구나.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이 기사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자동 만세력 어플 보지 않아도 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나다. 이것이 나를 의미하는 자리구나. 자, 그 다음 수생목 하는데 음양이 같으니 편인이 되겠구나. 그 다음 금극목 하는데 음양이 다르니 정관이 되겠구나. 그리고 목극토 하는데 음양이 다르니 정제가 되겠구나. 자, 그리고 나는 갑기합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사오는 목생화 하니까 식신상관일 텐데 자, 음양이 같으니 식신이 될 테고 음양이 다르니 상관이 되겠다. 자, 그리고 월지는 편재 월령에 정제, 편재와 정제가 있는 나는 이런 사주를 타고 태어났구나를 먼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특히 스텝 2에서 생극제와 형충해합파해를 실컷 배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청가는 생극제화로 보고 그리고 지지는 형충해합파
해로 해석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주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바로 적용하기는 너무나 갈 길이 멀어요. 그러면 이거 왜 공부했습니까? 자, 우리가 1, 2, 3, 4, 5, 6, 7, 8 배우고 나서 더하기 배우고 나서 두 자리 더하기 배우고 세 자리 더하기 배우고 한참 후에 곱하기 배우고 나누기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중요한 개념들을 앞에서 공부를 해놨다. 그리고 지금 밟아가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주를 풀어볼 때 이것들을 적용해서 해보자. 자, 일단 오늘은 내 사주를 열어봤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가 정관궁이었어요. 학원충에 따르면 여기가 사회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간은 이런 사회, 진토의 사회에서 살아가겠구나를 먼저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일간이 깔고 앉은 자리, 여기가 또 중요하죠. 여기가 정제궁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가 일주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갑오일주예요. 그래서 일주가 60개가 나오겠죠. 왜냐면 60간지니까요. 자, 그러면 일주론 해가지고 제가 또 계속 강의를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한번 보세요. 무슨 월에 무슨 일간이다. 이건 지금 무슨 월이다 라는 것은 12개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12개의 월이고 일간은 10개니까 이거는 120개의 조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를 보면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월에서, 월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의 환경이 어떻고, 이 사람은 이 환경에서 어떤 글자를 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 월입니다. 그래서 월에 대비한 어떤 일주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난강망, 궁통보감 이런 책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사람은 이 정제궁에 상관이 있고 정관궁에 편제가 있네요. 자, 지금 사회궁에 편제, 진월, 편제가 있다는 것은 편제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넓은 영역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스케일이 크게 행동 반경이 크게 행동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궁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는 10개입니다. 비견부터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연간에, 월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궁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글자가 가지는 의미들이 다르다. 그것을 우리는 궁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것을 공부할 필요도 있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지금 또 가야 될 길이 많아요. 왜냐면 격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용신이나 이런 개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지, 정제궁, 배우자궁에 뭐가 왔는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지를 살펴본다는 말은 이 일주를 본다는 말과 같겠죠. 그래서 일주를 간략하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내 일지에 비견이 있다. 그 말은 갑목일간이면 갑인이죠. 그 다음 이제 갑인,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을묘, 그 다음 경신, 신유 뭐 이런 일주들이 비견을 깔고 있는 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우리 간지를 간여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지 살펴보기는 어떻게 보면 일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네요.
자, 우리 나중에 되면 이 사주의 신강, 신약에 대해서 또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앞에서 통근과 투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일간이 자기 일지에 뿌리를 받고 있죠. 비견은. 자,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일간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심이 있을 수 있고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운동선수 같은 거 해도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비견 자리가 배우자 자리였죠. 그러면 친구 같은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친구 같은 배우자니까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편안함이 지나치면 무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례함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일지비견입니다. 자, 일지비견. 비견은 딱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일지비견들은 호불호가 분명하다. 좀 가리는 게 심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고, 아, 저기 가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동네 안 갑니다. 자, 그래서 동질성을 상당히 중시하고, 딱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취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성향, 이렇게 적고 갈게요. 자, 이제 일지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이는 일지 비견이었는데 정사 같은 거, 병오 같은 거, 그 다음 개해나 임자 이런 경우는 일지가 겁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깔고 앉은 자리가 겁재다. 그러면 내 부인이 경쟁자 같다. 경쟁자 같은 부부 관계, 뭐 부부 사이에 뭔가 궁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뭔가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역시 아주 근이 왕한 거죠. 이 간여지동이 이게 밑에 겁재를 깔고 있다, 그죠? 절대 기죽지 않겠죠. 절대 기죽지 않는다. 집착도 심할 수가 있고 기죽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내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일지겁재들은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자,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자기 짝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런데 한눈에 저 사람 한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면 이제 집착하게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또 문제네요. 자, 그래서 부부궁으로 해석했을 때 일지의 정제가 아니라 정제궁에 겁재가 있을 때 이런 형태를 보인다. 자, 그 다음 일지식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지가 식신이다. 식신은 본능에 충실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본능. 자, 그렇기 때문에 솔직합니다. 기분 나쁘면 얼굴이 기분 나쁘다고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막 입이 찢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일지는 자기 자신이에요. 일주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통이에요. 일주 자체가. 그러면 이 식신이라는 건 내가 생하고 있잖아요. 내 몸통을 생합니다. 내가. 그래서 아주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어요. 건강을 잘 챙겨서 운동도 꼬박꼬박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워서 정기 검진도 하고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배우자 자리가 식신입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자리가 식신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생해 주겠죠. 그래서 아주 귀 기울여서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자식같이 이렇게 배우자를 대하고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지상관들을 한번 볼게요. 을사, 신해, 일주 이런 사람들이 일지상관이죠. 자, 상관은 확 나가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을사나 신해 같은 경우는 목화상관, 금수상관이다, 그죠? 그러면 아주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을 상당히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생해주고 하는데 이게 오지랖이 넘쳐날 수가 있다. 오지랖일 수가 있다. 막 이렇게 여기서도 오라 하고 저기서도 오라고 합니다.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해줄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용당하고 이렇게 자기는 물심양면 도와주는데 어떤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섬세하게 돌볼 겨를이 없을 수 있어요. 건강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 노는 것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건강 챙기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다. 그러면 완전 금사빠입니다. 금사빠. 자, 그래서 거침없이 애정을, 거침없는 애정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랑해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을 수도 있겠죠. 이 일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지가 상관이면 내가 자식을 낳고 나면 이 자식한테 더 에너지 소모를 더 많이 하면서 이 배우자를 살짝 이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침없는 애정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정제, 일지 정제를 한번 볼게요. 정제는 딱 내 영역입니다. 내가 극하는 공간, 나만의 개인 공간이 이제 정제죠. 내가 극하는 공간이었다. 그죠? 그럼 배우자 자리, 정제 자리에 정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 정제는 딱 내 겁니다. 딱 내 거. 그렇기 때문에 애착이 무지막지하게 강하겠죠. 내 영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이것이 만약에 심해지면 집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정제는 꼼꼼하게 뭔가를 해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간 자체를 이 신체로 봤을 때 몸 관리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제는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앉은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가 이게 내 자리여야 되는데 누가 내 방에 와서 같이 잔다든지 누가 내 책상을 쓴다든지 누가 내 옷을 빌려 입는다든지 그러면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지정제들은 침범당하는 것을 적어볼까요? 엄청 싫어한다. 이렇게 적어두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일지편제를 보겠습니다. 편제는 영역인데 엄청 넓었잖아요. 제한받지 않고 내 맘대로 이렇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편제였다. 그죠? 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 저거 하고 싶고 그래서 일지 편제들은 실증을 잘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재밌겠고 저것도 재밌겠고 그러니까 흥이 많다.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관여를 잘 하다 보니 자기 몸 관리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관여한다 이 말 자체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야근도 하고 뭐 새벽에도 일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지 편제들은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일지 정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지 내가 깔고 앉은 자리가 정관이다. 정관은 나를 규정하는 틀인데 그것을 내가 나를 규정하는 틀을 내가 깔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 딱 자기의 어떤 사고의 틀이 너무 규정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틀을 벗어나면 아주 화가 나겠죠. 그래서 뭔가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이든 사고든 물건이든 사물이든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일지라는 게 개인적인 것이었죠. 월이나 년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고 틀 자체가 어떤 사적인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규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층 정도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지.
뭐 이런 어떤 그 특이한 자기만의 어떤 규정 해놓고 그것을 누가 지키지 않으면 막 화가 난다거나 조바심이 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나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혼자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힘들다. 그런 면에서 힘들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관이기 때문에 몸 관리 잘 하겠죠. 규칙적으로 뭔가를 따박따박 할 수 있을 겁니다. 수면 패턴도 일정할 수 있고 음식도 시간 맞춰서 먹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정관의 어떤 유리함을 생각해 보시면 예의도 바를 것이고 책임감도 뛰어날 것이다.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지가 편관이다. 내가 앉은 자리가 편관이다. 그러면 이거 절지네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뭔가 계속해서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조바심을 낸다거나 뭔가 내가 앉은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앉은 자리가 불안한 것이다. 자,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일지편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몸이 조금만 아파도 건강 염려겠죠. 내가 무엇이 배에 이상한 게 잡힌다. 며칠 화장실을 못 가서 잡히는 어떤 딱딱한 것인데 암에 걸렸나? 이러면서 건강 염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배우자라면 좀 여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배우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일지편관이다. 그러면 이 배우자들한테 꼼짝 못하고 딱 이렇게 숨죽이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일지가 정인이다 하면 나를 내가 생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내 자리가 나를 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예뻐하는 자기 애가 상당히 강하다. 자, 그래서 좀 내가 이렇게 예쁜데 뭐 하면서 좀 약간 개인주의 성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관리 되게 잘 하겠죠. 내가 이렇게 예쁜데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일지가 정인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를 엄마처럼 해줍니다. 그래서 편안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다 맞춰줘야 되니까. 자, 어쨌든 가정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인성 자체가 인내하고 참을성이니까 참을성을 가지고 일간과 그 다음 가정을 돌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일지가 편인이다 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앉은 자리가 편인입니다. 편인은 좀 독특한 사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좀 명상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명상하거나 아니면 대체의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왜?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인은 의심이 많아요. 그때도 얘기했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를 발명하고 이게 편인의 어떤 특성이라고 우리 편인할 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일지에 편인이 있다 보니 내가 앉은 자리가 의심되는 거예요. 내가 앉은 자리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어떤 근거 없는 고민과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왜? 편인은 겁재를 생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상대방을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에 따라서 뭐가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일지만 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주를 되게 궁금해 하기 때문이죠. 자, 내가 무슨 신의 일주다 아니면 갑오 일주다 했을 때 오늘 아까 전에 예시 든 게 갑오였죠. 가보면 이제 그
일지가 상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좀 오지랖이 넓고 여기저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거침없는 애정을 베풀면서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막 물신양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막 여기저기서 오라고 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서도 일해주고 저기서도 일해주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아마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궁과 그 궁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또 레벨업 해가지고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 다음 스텝 3에서는 뭘 할지 제가 지금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월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조금 이제 기본적인 것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저도 요새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부하면서 내가 길이 이런 길이다. 내 가는 길이 지금 이렇구나. 그걸 이해하면 나의 고통도 객관적으로 봐지지 않을까 라고 말하지만 왜 이렇게 힘이 든지 그죠? 인생은 힘든 겁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스텝 2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